안녕하세요. 오늘의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5.7%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3.8% 넘게 하락 중에 있어요. 우리 증시가 이렇게 약한 데는 미국 영향이 일부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미국은 PPI가 전년 대비 5.5% 생각보다 많이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6.2%보다는 많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이렇게 크게 빠지는 구간이 존재하죠. 이 구간이 왜 나왔냐면은 미국이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 케빈 워시가 대차 대조표를 더 작고 효율적인,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겠다, 그러한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늘려야지 초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거는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발작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증시가 이렇게 중간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는 아마 반도체 관련 쪽으로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AI죠. AI는 미국이랑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모든 나라들이 AI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반발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멈췄다 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국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된 데이터 건설 계획은 최소 75건 정도로, 이제 이게 약 1,300억 달러 규모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커서 지난번 말씀드린 메타는 이제 주민들의 마음을 사야죠.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를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랑 상생을 하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안전하게 공급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졌고요. 근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노이즈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의문이 든 거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보고서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반발이 인프라 구축 속도를 늦추게 되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 분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늘어지거나 혹은 투자액 전체 투자 필요액 자체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의견을 낸 거죠. 데이터 센터랑 반도체 관련 산업 쪽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최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미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연준 베이지북에서 알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 투자의 제조 건설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 발표했고요. 그렇다는 거는 AI 데이터 센터는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젠 추세. 이제 멈출 수 없는 부분이죠. 멈출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린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어느 부분에서 중국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멈출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나오고 있죠. 지연 사태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건설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이쪽에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고점 논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메모리가 고점이 아니냐라는 시각을 이제 두려움을 만들게 한 요소들이잖아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는 게 28년까지는 이제 없어서 폭발한다. 그러니까 공급 쇼티지가 계속될 거라는 그러한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거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시간 싸움,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될 수는 있지만 멈추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멈출 수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의 하락은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와중에도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0.25%. 기존 2.5%에서 2.75%로 0.25% 상향 상승시켰고요. 이렇다는 거는 미국이랑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셔야 되는데, 한미 기준금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국내 유입자금, 외국인 유입자금을 외국인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이게 금리 차가 원래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더 높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미국은 성장하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하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은 한국에 있는 채권을 팔고 미국에 있는 채권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채권이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엔캐리라는 게 일본이 저금리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일본 자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엔캐리였는데, 근데 이제 일본도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엔캐리 청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한국이랑 미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떠났던 외국인 자본들이 혹은 국내 자본들이 한국으로 조금씩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총재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금리가 더 빠르게 축소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결국 외국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효과가 오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시 데이터네. 지금 현재 1483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565원, 그러니까 거의 이제 1700원, 800원 간다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원화가 약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약세가 불과 한 달 만에 꺾인 거죠. 물론 정부가 적극 개입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 개입 외에도 여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 차가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 나간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고 나서, 이게 해외에 수출을 하고 이게 달러로 받잖아요. 이걸 달러로 받는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달러로 받는데 이거를 국내에 안 갖고 들어가요. 왜냐면 원화가 약세일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기업들이 국내에 반입을 안 합니다. 환전을 안 해요. 왜냐면 환전을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원화가 계속 약할 때마다 달러 수출, 달러 기업들은 계속 평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한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망하고 있었는데, 관망 포지션에서 이제는 바로 환전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환전을 하게 되면 빠르게 원 강세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 이제 갖고 있으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빠르게
환전을 해서 원화를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리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수출 기업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이슈는 바로 ADR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그 ADR 상장을 하면서 이 조달한 자금이 무려 40조 원, 265억 달러 정도라고 해요. 약 40조 원인데 40조 원 중에서 일부 3분의 1만 갖고 온다 하더라도 13조 원 정도 되는데 13조 원 정도만 갖고 온다 하더라도 되게 큰 도움이 되겠죠. 환율을 낮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겹친다. 그러면 당연히 원 강세가 나타날 거고요. 원 강세가 나타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 원화가 강세이니까 원화 자산에 대한 가치가 덩달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고, 그럼 당연히 국내 주식을 매수하려 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긍정 요소인 만큼 쫄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이때 그 급락 나오고 나서 이때 그 화요일날 저가가 코스피 6,448 포인트였는데 이때를 저점으로 놓고 점차 저점이 높아지죠. 이제 월요일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 어쨌든 한 7천 구간에서 크게 이탈만 안 하면은 조정 기간을 거치고 이제 8천 혹은 9천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 자체가 약한 게 외국인 영향도 일부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증시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보고 있는 종목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배터리 관련 쪽으로 이슈가 있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구글의 공급사로 낙점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북미 쪽에 북미 생산 기지를 통해서 이제 구글 신재생 에너지 독립 발전 사업자, 여기가 추진하는 태양광 ESS 초대형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됐으니까 여기다가 엄청나게 납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ESS 호재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부에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미국은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는 반도체 클러스터죠. 그거를 위해서 엄청난 전력 수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 산업 쪽으로 오늘 빠르게 순환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약간 1,000원 미만의 아주 싼 기업들 위주로 순환이, 왜냐면 이런 데는 적은 금액만으로도 한 10% 20% 상승시킬 수 있다 보니까 싼 기업 중심으로 수급이 돌았고요. 하지만 이 전력 관련 쪽은 이제 추세가 반도체라고 했죠. 근데 반도체가 공장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슈퍼사이클로 갈 거예요. 심지어 4년 후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 1기가와트가 이게 원전 그러니까 대형 원전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거든요. 100기가와트는 100개예요. 원전 100개 지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달성을 위해서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봐야겠죠. 첫 번째는 대원전선이었고요. 대원전선이 전력기기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수출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매출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서진 시스템이에요. 최근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ESS 관련 사업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진 시스템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나리자인데 모나리자는 상한가를 쳤어요. 저는 한 8시 전후로 해서 들거든요. 그럼 오늘은 7시 50 오늘은 조금 빨리 안내해드렸었는데 이때 언급했죠. 7시 59분 프리장 열리기 전이에요. 모나리자 서진 시스템 대원전선. 그러니까 전날의 이슈들을 다 체크를 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채널에 입장하시고 싶으시면은 관련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여기에 문자나 남기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나리자는 프리미엄 화장지 브랜드 론칭을 해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강하다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모나리자는 순수 체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아까 말씀드렸죠. 1,000원 미만의 종목들이 오늘 강하다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비슷한 흐름에서 지금 거래량이 미친 듯이 들어왔죠. 이 거래량 씹어 먹었어요. 이거를 먹었다는 건 한 번 더 들어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러면은 관련 테마 한 개랑 이제 그 전력기기 쪽으로 앞으로 성장 전망이 기대되는 그 관련주 두 가지를 오늘 프리장 시작 전에 안내해 드렸어요. 그래서 모나리자는 시작부터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9시에 장 열리자마자 수급 들어오면서 바로 상한가 달성했죠. 두 번째 서진 시스템은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는 개파락을 했으니까 시초가에 잡았으면 한 5% 정도 상승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죠. 오늘 지수가 그냥 싹 망한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은 미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간신히이긴 하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전일 우리 증시도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약간 못해도 한 약보권에서 놀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정도로 변동성이 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이드카도 걸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거는 앞서 말한 외국인 수급 유입 기대의 요인 세 가지 요소 있죠. 이제 외국인 수출 기업들의 환전 그리고 금리차 줄어든 거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ADR 자금 그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요소들이 있어서 아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중간중간 무슨 청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반등하는 거라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고 서진 시스템은 그래서 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이때 바닥에서부터 분봉으로 따지면 반등 나왔어요. 이때 시작하고 한 5% 정도 상승하고 제가 증시 때문에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죠. ESS 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대원전선 역시 대원전선 오늘 별로 안 좋았어요. 오늘 대원전선도 약간 기대의 요소가 있었는데 개파락하고 나서 시작하고 쭉 횡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앞으로의 기대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력기기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 이때 급등하고 매물 출회되면서 조정받았죠. 조정받는데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거의 다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바닥 잡히고 상단 매물 여기에서 박스권 횡보하잖아요. 만약에 떨어지면은 10,000원만 이탈 안 하면 될 거예요. 이 10,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탈 안 한다 그러면은 물량 여기 상단에 있는 13,000원, 14,000원 구간이죠. 1.4 그러니까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 여기 물량 소화 끝나면 이때부터 다시 두 번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거예요. 그게 바로 컵 앤 핸들 패턴으로 나올 거고요. 아직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완전히 죽을 거였으면은 상승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에서 빠글라졌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때 물량이 많은 거를 깨달은 주체는 강제로 끌어올려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깔끔하게 저점 높여가면서 상단 가둬놓고 우상향 하려는 추세를 나온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상승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슈 테마 이슈 있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 분석 차트 세 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니까 대원전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그 장 브리핑이랑 세 가지 종목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장 마감 후에 오후장 끝나고 나서 다른 종목이랑 함께 그 브리핑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이번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